작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저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물건을 누군가가 5천 주고 6천 준다 그러면 안 팔고 내비둬 버릴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러나 그때는 아시겠지만은 지하 빌라 하나 겨우 갖고 있고 한 채는 친구 거 해주고 돈 1,0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 5년 있다 팔았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사채도 해봤고 기타 등등으로 사채하면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거, 부동산보다 더 빠른 길을 찾으려고 얘를 썼죠. 더 빠른 길이란 게 뭔가를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이제 그 사금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는 겉으론 빠른 듯 하나 눈 떠보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죠. 주식도 빠른 듯 하나 눈 떠보면은 손실이 있어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빠른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부동산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로스가 없는 게 제일 빠른 거구나. 후퇴가 없는 게 제일 빠른 거구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빨리 가다가 좀 빠졌다, 빨리 가다가 좀 빠질 거면은 나는 계속 느리더라도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게 제일 빠른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게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더 빠른 사채를 해봤거든. 부동산보다 100배나 빠르겠지 했더니 아니던데? 빠른 게 아니고 오르다가 확 망하던데? 오르다가 망하던데? 근데 경매는 오르다 망한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 이게 제일 빠른 길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상가는 옆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옆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지하로 내려갔죠. 여기 문이 있어. 문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고, 이제 여기가 1층 상가, 2층 상가, 그 다음에 3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막 미용실이 있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나름 아파트 내 상가 같은 느낌은 안 나고, 그냥 일반 상가 느낌이 나요. 딱 봐도 일반 상가에 좀 괜찮네 상가가 느낌이 나고, 그거의 지하였다, 이게. 요 아래 지하에 이제 존재했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외관만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 요 상가 옆에가 아마 차를 진입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집행하러 갈 때 여기다 차를 딱 대고 바로 이렇게 약간 내려와서 지하로 갔던 그 느낌, 그 기억이 지금도 있네요. 이런 상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땡긴 거 1번. 1번. 그러고 나서 지하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하 계단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죠? 지하 계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야. 대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오메. 여기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계단이야. 계단이 딱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계단이 탁 내려오면 이제 좁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서 2로 이렇게 1, 2, 3, 4, 5호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크기가 똑같아. 그림이 안 예쁘네요. 크기가 똑같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단 타고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사람이 쓴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문이 있더라고. 문이 있어요. 문.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2호까지가 주방이었어. 여기가 주방. 그리고는 의자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쪽에 이제 식탁이 이렇게 2개 붙고 여기에도 식탁이 있었어. 여기도 식탁이 있고. 그리고 한 여기서부터인가는 이제 방이 만들어져서 여기는 좌식으로 되어서 저녁에 삼겹살하고 소주 마시는 데예요. 딱 보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여기가 하나가 2.5평이야. 하나가 2.5평. 2.5평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게 큰 것 같죠. 여기 한 5걸음 뛰면은 5걸음도 안 돼. 한 5걸음이나 6걸음 뛰면은 바로 그냥 식탁이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예요. 그림이 참 애기들 그린 것처럼 실측이 안 되네 이게. 이렇게 바로 앞이야 그냥.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한 3-4걸음 탁 치면 여기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지? 좁아요.
그래서 저가 어디에 앉아서 밥을 먹었냐면 여기에 앉았어. 여기 앉았어요. 딱 앉아서 내 자리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아저씨 아줌마가 돌아다니, 카운터가 여기쯤 있었나? 여긴가? 뭐 이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요 2호가 우리 거란 말이에요. 2호가. 그래서 요 뒤도 좀 보고, 정말로 천장은 엉망진창이고 막 지저분해. 그냥 지저분한데 뭐 싸게 뭐 싼 돈 들고 와가지고 뭐 좋은 거 찾는 것도 그런 무식한 짓은 저는 안 하죠. 싼 거 살려고 들어왔으면 충분히 지저분한 게 정상인 거니까. 우리가 그 중고차 사면서 막 깨끗한 거 원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 심리 같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봤어. 보는데 여기가 딱 보는데 때마침 이 법원 서류에는 2호라는 것만 있는데 마침 이 자리가 주방이 있더라고. 주방. 여기서 음식을 해서 여기로 내오더만. 그러고 나서 1번, 주방이 있어서 좋다. 왜? 만약에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고 명도를 거부하면 이 자리 비워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방을 1호로 옮기겠지? 그러면 주방을 1호로 옮길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좁지만 2.5평에 주방이 들어갈까요? 잘 안 들어가죠. 근데 들어갔다 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명도할 때 명도가 안 될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 야 그러면 내 자리 비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 자리 비워. 그러면 요 자리 2호를 비우세요 이렇게 딱 된단 말이죠. 그럼 난 여기 딱 칸막이를 치려고 그랬지. 여기다가 칸막이를 치고 여기다 입구를 달아야지.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이 공용 복도를 같이 쓰고 있단 말이야. 복도를 여기서 문을 막고 여기는 아예 막았더라고, 벽으로. 그리고 좌식으로 이렇게 썼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여기다 쓰고 여기 복도 공간에는 의자를 놔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넓게.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안 되면 2호를 개방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복도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자기 걸로 쓰던 공간이 반 이상 줄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로를 개설해야 돼. 여기를 개설해야 돼. 왜냐면 소방법에 서로 이 마창을 뚫어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지금 본사도 좋은 빌딩도 오면은 계단이 두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도망갈 수 있게끔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편의상 막아 쓴 거죠. 그러니까 2호를 개방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도 문이지만 여기도 문이어야 되고 여기 복도에 내가 지나다닐 거야. 나는 오늘은 기분이 여기로 갈 거고 내일은 여기로 갈 거니까 두 군데를 뚫어라. 그럼 이 집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엉망진창 되겠죠.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은 주방이 2호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물건이 5호다 그러면 야 알았어, 여기 구멍 뚫어줄게.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래 버리면 나는 혼자서 이제 세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고립무원이 된다. 근데 여기는 고립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장사를 통으로 1회부터 5호까지 안 해버린다. 나 때려칠 거야. 이래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장사를 해먹고 살겠다고 하면은 내 거를 계약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황을 봤지. 이런 거. 여기 2호. 그러니까 이런 입지 조건이라면은 이거는 사야 되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가에 대한 거부감이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엔 더 있었죠. 상가는 공실의 우려가 있으니 그래서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IMF고 하지만은 이 집이 어디예요? 삼성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동에 어쨌든 땅이 2.5평이 내 거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2.5평이구나. 땅은 그럼 1평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땅이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삼성동이라는 어떤 곳에 내가 요만한 땅 한 평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라고 만족하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로변에 내 땅을 하나 갖는 거, 여러분들이 시골에 땅 갖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대로변에 어떤 땅을 갖는 게 항상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좋은 빌딩도 대로변에 붙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당동의 상가도 대로변에 붙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거에 대한 묘한 어떤 게 있어요. 성취감 같은 게. 그래서 물론 뭐 뒷골목에 있다고 해도 월세만 잘 나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은, 그리고 항상 생각이 대로변에 좀 요지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사게 된 어떤 방법은, 이유는 뭐냐면, 첫째, 만족함을 알라라는 공식에 맞았던 것이죠. 왜냐면 이걸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돈 1,000만 원 가지고.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팔자가 고쳐질 만한 돈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그렇죠. 1,000만 원으로 팔자가 뜯어지나요? 아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효과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 효과라는 것은 아까 맡은 작은 상가를 하나 사고, 향후에 언젠가 뭐 되겠지. 여기는 강남이고 삼성동이고 아파트 단지니까 그 당시 재건축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런 걸 그냥 하나 사놓으면 되겠는데, 마침 이 집주인이, 임차인이 딱 보아하니 임차인이 공시를 만들진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은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200만 원에 22만 원인가 됐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22만 원이면 지금 보세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80만 원 나온다고 칠까요? 100만 원이 안 나와. 1%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22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264만 원이 되나? 그죠?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0만 원에 대비해서 25%가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투자된 돈이 다 빠져나와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묻어놓고 놔둬버리면 된다. 이거는 즉 뭐냐면 일단 좋은 자리를 잡았다. 1번 좋은 자리다. 2번 더 이상 나빠질 곳이 없다. 그냥 내비둬 버리자. 요런 게 있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을 왜 못 잡냐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어떤 장기 투자하는데 필요한 이 마인드가 없어서, 어찌됐든 경매를 통해 가지고 빨리 재산 증가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세상은 바람대로 되지 않죠. 바라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재산을 왜 날립니까? 그죠? 바라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가 항상 괴로운 거고, 그러면 바라는 대로 되게끔 만드는 게 재테크인데, 그러려면 좀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대로 안 되니까 어차피 기대를 접어버리는, 정말 최후의 수단에도 돈이 되는 구조를 선택하면은 후회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가는 말 그대로 최후에 후회할 일 없는 거죠. 그냥 그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써버리면 끝날 일이고, 중고차 마티즈 같은 거 한 7, 800짜리 사버리면 없어져 버릴 돈인데, 이걸 가지고 땅 그 2.5평짜리 그 조그마한 상가를 또 강남에 하나 사뒀더니, 그럼 요만한 게 어딨어,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죠. 그리고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당시에는 사채 이자가 2부 이자였어요. 2부 이자라는 거 아시죠? 2부라는 건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2% 이자였어요. 월 2부라는 거죠. 월 2부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어떤 친구에게 빌려주고 월 2부면 월 20만 원 받는 걸 월 2부죠. 그 다음 월 2부는 연 24%죠. 연 24% 이자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24배 정도의 어떤 고리 사채 같은 거죠.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월세가 기본적으로 2%를 잡았어요. 지금은 월세가 5%밖에 안 나오잖아요. 연 5%. 연 5%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연 2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물로 노후 대책용을 삼았단 말이야.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고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 발로 해가지고 이거를 더 낮춰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가격은 또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야,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는구나. 내가 일찍 죽어버렸어야지.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저도 살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별꼴을 다 봤는데, 요런 이상한 꼴도 많이 보는 거죠. 특히나 더더군다나 제가 알기로 주식이나 이런 거는 선행지표여서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엉망진창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주식이 막 고공행진이야. 그러니까 요상한 나라에 요상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별일이 다 있구나. 아, 그래. 나중에 10년 지나면, 그래 말이야. 내가 말이야. 2020년하고 21년, 19년 때부터 뭐 이상한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나라가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0년만 지나보면. 10년이면 지금 10살짜리가 20살 되고, 20살짜리가 30살 되니까, 그때 옛날 이야기 해줘야지. 지금처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왜 안목이 좁은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넓어야 되는 거죠. 시야가 넓어야 되는 거죠. 시야가.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정책은 교육 정책하고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건들지 않고서는 부동산이 안 낮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벼운 통찰만 해도 그냥 답이 나오는 것이지 원인을 따로 놔두고 배가 아픈 환자에게 머리에 치료제만 쓰면은 배 아픈 고통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고 그 부자의 길을 땡겨줄 수 있는 약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약이 뭔 약인가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투자라는 걸 지금까지도 가만히 보면은 긴 시야와 긴 안목을 가졌을 때 좋은 물건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당장 사고 팔아서 돈 번 사례도 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긴 시야를 유지했었죠. 빨리 팔려서 돈 되니까 그 돈, 재수가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일찍 또 다른 물건 사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예, 이렇게 해가 되겠다. 네, 그렇게. 그런데 긴 시야를 가져야 된다. 긴 시각. 중요합니다, 이거. 긴 시각을 가져야만 비로소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됩니다. 긴 시야.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을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낡은 것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샀던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응? 시리가 자꾸 받아쓰기를 하네요. 잠깐만. 네. 그 이유가 뭘까를 딱 생각해 봤더니 나는 부자 마인드에 만족함을 알라라는 구결하고 긴 시각으로 봤구나. 그 다음에 이 돈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기대를 두지 않았구나.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 마음이 기대가 커지죠. 그러나 돈 1,000만 원 투자해놓고 그게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어떤 이득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 그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샀던 거구나.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물건을 고르거나 선택을 할 때 긴 시각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당장의 재미가 없어도 나중에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장학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당장에 반에서 1, 2등 하는 애한테 돈 되는 것은 눈 감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나 이 사람을 봐서 이 학생의 미래를 보고 얘는 좀 밀어주면은 꽃을 피겠다라는 것을 긴 시각으로 보고 투자하면은 그 사람은 더 크게 성공하겠죠. 사업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당장에 재미 볼 것 같으니까 통닭집 여는 것보다는 조금 긴 시각으로 가능하면 직업을 몇 번 안 바꾸는 직업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이죠.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게.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말해줄 때도 야, 좀 생각을 좀 크게 갖고 긴 시각으로 갖고 그러려면 현재 안 좋아도 나중에 좋을 수 있다는 걸 갖고 등등등등등. 즉 기대치를 최대한 낮춰라.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녀들한테도 돈을 버는 기술을 전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1시간 조금 넘게 했네요. 9시 반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집에 대해서 이 상가를 어떻게 명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 현재 살던 임차인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명도를 할 때 법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겁을 먹으면은 상대방이 뭔지 알아요. 그냥 진상을 피우면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야 내가 몇 개월 동안 니한테 진상 피우면은 너는 이렇게 이렇게 손해 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나 손해 보는 거 아닌데 결국은 니한테 다 받아낼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연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 옆에서 총이 있는데 언제든지 빼서 쏠 수 있는 그런 수 있는 단계까지 총 연습을 좀 해놔야 돼. 그래서 바로 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쪼그라들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은 어떤 법으로 몇 가지 조치를 제가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핫하게 이제 법대를 그만두고 이제 고시를 그만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법으로 어떤 거를 조지는 데 있어서 추호의 망설임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없는 살림에 돈 벌어보려고 꿈을 꾸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에 걸리적거리면은 막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조금 더 달래보고 조금 더 뭐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도 대상자도 저한테 하는 어떤 태도들이 좋았다면 좀 좋은 걸 얻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안 좋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걸 해줘야죠. 그래서 이때 이 사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배를 째달라 그러면 째주면 된다라는 말을 제가 강의할 때 하거든요. 명도할 때. 배를 째달라고 배를 들이밀고 칼을 갖다 주는데 그럼 째야지 그럼 안 째냐. 그래서 명도의 기본 구결이 즐거운 명도지만은 째달라고 한 놈은 가감하게 째줘라. 요런 구결이 등장한 게 바로 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은 스파네주의 역사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의 사건 속에서 제가 어떤 거를 느꼈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댓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영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금 노디뷰에 보니 청구 아파트랑 그 앞에 상가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조사 능력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읽다 보니 29페이지에 청구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는 정보를 알고 상가를 매입하려는 사람에게 파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써놨나 봅니다. 질문은요. 가서 라면을 드시면서 저 사람들이 더 할지 말지 관상을 보시기만 하시고 사장님 계속 장사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으셨을지요. 그 질문을 하면 바로 경매 때문에 왔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직접 물어보진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저씨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 직업에 안 어울리는 아저씨였어요. 얼굴이 뭔가 좀 더 울그락푸르그락하게 생겼고 얼굴에 이제 이런 데가 뭐 홍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다혈질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봐도 손님한테 과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경매다라고 눈치를 채게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는 이 사람이 왜 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가 IMF 때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어울리는 인상을 가진 아저씨가 이런 서비스업의 작은 상가의 아줌마랑 같이 일을 할 때는 이 아저씨는 원래 본업이 따로 있었을 것인데 그 직업을 잃어버리고 최후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 집에 그 와이프가 운영하는 상가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했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입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IMF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두 부부가 이런 작은 상가에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직업을 때려치고 나면은 어디 가서 창업할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그 정도 평소에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은 인테리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집을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2천만 원씩 어디 가서 해. 그 다음에 장사라는 것은 해온 목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이 집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 한 칸이 세를 안 줘서 나오는 것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임차인이 뭔가 월세를 계속 줬다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물론 다른 사업에서 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가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매를 안 당하거나 덜 당한 입장에 처했을 수가 있고, 또 그 집이 보니까 저기 4호, 5호 쪽에 보면 천장이 막 지저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집에서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꽤 오래 했겠구나. 그리고 아저씨 인상 보니까 딴 집에도 월세 안 줬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자신이 있었냐면은 월세 안 줄 거면 빼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 나는 법으로 조질 거니까. 그래서 딴 집은 안 줘도 나는 줘라. 내가 그때도 그랬어. 그 아저씨한테 나중에 얘기할 때, 아저씨가 나한테 이렇게 그 시끄럽게 해서 법으로 이렇게 와서 아저씨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때 조금 안 좋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법으로. 그지만은 우리 사장님께서 나중에라도 딴 집에는 안 주셔도 저는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이거를 두 번, 처음은 이렇게 끝났지만 2번 집행을 할 때는 절대로 협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호수는 안 줘도 우리 쪽은 꼭 입금하시죠. 그렇게 어떤 그 뭐랄까요, 약간 세뇌, 정확한 의지 이런 걸 좀 보여줬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후 5년 동안 정말로 미루지 않고, 미루면 며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전화 딱 하면 아예 하고 들어오고,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안 물어봐도 논리적인 어떤 상황이 그 집을, 뭐야? 뭐가 묻었나? 앵글에 묻었나 보다. 아닌가? 노트북에 묻었나 본데요? 코 있는 데 있는데, 입 있는데. 네. 자, 네, 경진씨 오셨고요. 연식이 94년식이 맞으실까요? 듣기만 했지 사진으로 못 봤어요. 연식이란 게 뭐죠? 그러니까 그 상가의 건축 연도인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자, 우수씨 오셨군요. 성표씨 오셨고요. 예, 대환씨, 책을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 강의를 들으니까 아하 하고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명강입니다. 네. 네. 셜록 홈즈급 관찰과 추리를 단시간에 하셨네요. 98년도 IMF 때의 생생한 기억,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요즘과 비슷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물건입니다. 맞습니다. 네, 형섭이 내용 실감납니다. 와,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 디자인 바꿔봤는데 괜찮으십니까? 우리 디자인 여기 요쪽에 있는 글하고 요쪽에 있는 글, 그 다음에 요쪽인가? 요쪽에 있는 글, 괜찮죠? 네. 네, 2021년에 또 색다른 기분을 좀 느껴보려고 또 색다르게 시작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